페이지 322페이지 배수 설비. 이번에 120이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항상 꼭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명수를 정하잖아요. 뭐 올해는 합격수 이만큼 정하자.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짓는 수. 네, 신축. 그거로 보통 정해요. 그 해라든지 그 다음 해라든지 사업 승인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게 다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신축 아파트도 있겠고, 뭐 오피스텔도 요즘 많이 지으니까 오피도 있겠고, 뭐 등등등 그런 신축에 한해서 짓는 거 세대수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몇 배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명수를 이렇게 정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일정한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응시자는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세요. 홍시자는 모르겠어요. 작년 할 때 엄청 많았죠, 홍시자가. 그 전에 많이 떨어졌고, 작년에는 또 마지막이 돼갖고 또 많았고. 재작년에 800명 전국에? 예. 맞죠? 800명. 울산에 재작년에가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9명. 예, 울산에 됐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된 사람은 뭐 13명인가 12명인데, 취업을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9명. 아, 잘못 들었구나. 예. 그런데, 이번에도. 근데,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그 기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취업하려는 사람이 한 이제 9명, 요래야 되잖아. 그럼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똘똘 뭉친데, 엘리트주의가 엄청 강해. 그 옆에서, 그럼 90점으로 합격하고 60점으로 합격 똑같은데. 그렇게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이 많으니까, 보통 한 기수에 30명 선에서 나오면 제일 분위기가 그나마 괜찮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동기끼리 이렇게 친하게도 되고, 이게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한데, 동기들이 시험 친 사람들이 합격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거든. 있는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렇게 파가 나뉘고, 취업했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뭐 젊은 사람들끼리, 조금 나이 있으신, 이런 식으로 나이니까 이게 또 안 맞고, 그리고 또 너무 기수가 적으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똘똘 뭉치는데 다른 기수하고 섞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또 그런 것들도 있고 30명 선에서 하는 게 또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럼 뭐 요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 그리고 또 보통 하시게 되면 뭐 관련 이제 수업을 이제 해서 만약에 증을 따시게 되면 요즘에 원래 스펙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관련 이것만 달랑 있다고 사실 취업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걸 달아서 해줘야 되는 게 계속 생겨. 근데 가장 1번이 소방을 하셔야 되고, 소방이 1, 2, 3급이 있는데 아파트는 2급 건물이에요. 근데 2급 따는 사람들도 요즘 없어. 옛날 소장님들은 2급 따고 다 취업이 다 됐는데 요즘은 기본이 1급. 1급 주상복합부터는 1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죠, 평균 점수가. 원래는 60점이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70으로 바뀌었어, 원래부터. 차가 70이라고? 아니, 만약에 내가 소방 관련 자격증을 딴다라고 했을 때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걸 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딴다라고 했을 때 필수는 아니야. 근데 다 따니까 그냥 딴다라고 쳤을 때 이제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려면 2급만 있으면 돼,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원체 스펙이 올라가다 보니까 1급을 사실 다 딸 때 따버리거든요. 근데 울산에는 1급 수업이 들쭉날쭉이야. 있다 없고 이렇거든요. 때문에 보통 부산에 많이 가죠. 부산은 상시로 거의 있으니까. 소방은 아무나 따를 수가 있나요? 관련 학과가 아니면 그 자격 조건이 안 될 텐데. 소방 안전관리자. 그거는
시험을 통과하면 돼요. 아, 소방 설비 기사 말고. 설비 기사 말고. 그래서 이제 보통 1급 요즘 다 따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소방 안전 관리자도 그게 있나요? 급수가 있나? 급수가 있어요. 건물에는 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전관리 저는 스님만 하면 되는데 선임을 하려면 그러니까 안전관리 선임을 하려고 하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건물에 따라서 자격증의 등급이 다른데 아파트는 2급 이상이면 되는 거고 주상복합은 보통 1급이고 주상복합 중에서도 지하층 포함해 30층 이상 되면 특급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여하튼 그런데 1급은 거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70점을 바뀌었어.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60점 그냥 애지간하면 하겠대. 애지간하면 이제 턱걸이 손으로 맞추겠는데 70이 되니까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애지간이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단 뭐 그 정도 선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전기 이런 거 있으면 나름 조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전기 뭐 기사라든지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방 전기 뭐 그 정도 취미삼아 조경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동구에 불났잖아요. 울산에서. 그러니까 야 거기 소방안전관리자 누구고 이거가 우리는 그게 딱 누구라도 하나가 필요하거든. 소방안전관리자 누구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선임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은 뭐 급여를 조금 더 주기는 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불이 나버리면 책임이 나한테 다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하죠. 근데 소방 안전관리자는 보통 소장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 홀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데 직원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원분들한테 줘요. 소장 본인도 안 하려 그래. 왜냐하면 단지수가 커지니까 불날 확률도 사실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다 덤탱이가 돌아오니까 직원들한테 뭐 수당으로 좀 더 주고 너 달래 이러는데 똑똑한 직원은 안 달아 또 골치 아프니까 보조자라고 그거는 이제 세대수마다서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하면서 보조자를 한 명씩 kin가 넣어야 되거든요. 세대수에 따라서. 보조자 2명이고 그러면 문 소장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책임이에요? 네. 안전관리자 책임이지. 세대에서 자신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에서 자기가 불린 것도 세대에서 본인이 불낸 거는 세대 책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조사 들어오죠. 관리 똑바로 했는지, 달에 맨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 점검, 펌프 돌아가는지 그런 거 쭉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골고 들어오죠. 근데 그거를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사장님 자격증이 없어서 안 시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322페이지 배수로 들어왔습니다. 잠 좀 깨시고 상기해서 통기간 정리할게요. 통기가, 이 파트에서는 통기가 가장 중요하죠. 통기가 가장 중요한데, 교재로는 페이지 322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통기간을 하나 달았습니다. 얘를 무슨 통기간이라 합니까? 각계 통기간. 1대1 하나에 하나 다는 거. 물이 쭉 타고 내려갑니다. 무슨 수직간? 배수 수직간 이고요. 한 개 달아도 되지만 두 개를 연결해서 얘를 이렇게 달 수도 있더라. 그럼 얘는 두 개를 같이 썼네. 무슨 통기간? 공용 통기간.
통기관은 점선으로 하는데 1대1 하나, 2개 하나 공용 통기관. 다음 야가 최고 꼭대기층이라고 하고 최고 꼭대기층에서 올라가는 거 배수 수직관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거 무슨 통기관? 신정 통기관. 배수 수직관에 연결해서 최상층에서 빼 올리는 것. 얘가 올렸을 때 위에 지붕이 있다라고 치면은 얼마 미리까지 올라가자? 150mm 이런 숫자 있었죠. 다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7.5m 이내에 있는 거는 한 번에 묶어서 합시다. 여러 개를 묶었어. 그걸 뭐라 합니까? 루프 통기관, 다른 말로는 환상 통기관, 또 회로 통기관. 다 같은 말이죠. 한 개가 여러 개를 담당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 효율 떨어지는 걸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최상단에 루프 통기관이 시작되거든요. 하나가 이만큼 다 담당하려고 하니 성능이 떨어지니까 하단 쪽에 하나를 더 올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도피 통기관이 있었습니다. 얘의 역할은 뭐냐면 루프 통기관을 도와주는 역할. 도피 통기관은 무조건 너무 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40, 단위가 DFU. 아무리 커도 이 정도 선에서 해달라는 말이었고요. 이 통기관을 이쪽에 할 적에 수직으로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물에 젖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각도를 달라. 얼마 각도? 45도의 각도를 달라라는 내용도 있었고. 다음에 요 각계 통기관 했을 때 무슨 이런 말 나왔었죠. 동수 굽배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왔었습니다. 동수 굽배선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 동수 굽배선보다 위쪽으로 각계 통기관을 내어달라. 라는 것. 40DFU가 맞나요? 요거요? 아니요. 40DFU. 40. 4. 각계 통기관에서 동수 굽배선보다 위쪽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도 있었고, 다음에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했는 거. 무슨 통기관? 결합 통기관. 있었죠. 결합 통기관 있었고, 다음에 신정 통기관과 이 통기관 가장 끝부분에 얘네 둘이를 묶었는 거, 묶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뭐랍니까? 통기 꼭대기에 있는 거, 헤더 또는 헤드, 통기 헤드. 신정 통기관에는 또 어떤 말도 나오냐면, 요거는 기본 수업할 때 안 했었어요. 오프셋 해도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가능하다. 이 말은 원래는 오프셋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보통 배관에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신정 통기관은 가장 위에 있는 통기관이고 여기에는 다른 배수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셋이 된답니다. 그럼 오프셋은 뭔데? 이렇게 묻는다면 배관과 배관을 만약에 연결한다고 쳤을 때는 얘가 동일 구경일 때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든요. 이래야지 물이 흐름에 또는 공기가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배관의 사이즈가 다른 아이 두 개를 연결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즉 서로 다른 배관을 연결해 주는 게 오프셋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배관 도중에는 하면 되지 않고요. 신정 통기관처럼 가장 끝에 끝마무리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오프셋도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페이지 337에 보면은 용어 해설에 보면은 옵셋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이에요. 337에 보니 바로 위쪽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신정통기관은 옵셋을 하여도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하면 다른 배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별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여도 되며 가장 높은 물기구 넘진선 150mm 이상 높게 한다. 그 말이죠. 다음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배관 사이즈. 배관 사이즈를 했을 때 각계, 루프, 도피 얘네들은 각계, 루프, 도피 얘네들은 배관 사이즈 최소 얼마 이상? 32mm 이상 하거나 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 기준으로 했을 때 배수, 수직간 지름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으로 해주고 다음 결합통기가 얘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특별한 수치를 주지는 않았고 어떻게 배수 수직간이죠. 이것도 기준이 배수 수직간 또 얘는 얘하고 얘 묶어주는 거니까 통기 수직간 필요한 최소 크기 이상. 다음 신정통기관 같은 경우에는 배수 수직 광경 이상. 왜냐하면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간을 연결해서 올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통기관을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복잡고 배관도 많아지고 하니까 나는 별도 통기관 없는 거 별도 통기관 없이 만들고 싶대요. 거기서 별도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었죠. 무슨 접속 있었잖아요. 뭐였더라? 저 끄트머리 나오는 거 섹스티아 접속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 더 무슨 방식? 소벤트 방식이 있었죠. 얘네들이 왜 나오는 거냐면 앞쪽에는 막 통기관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내용도 많고 복잡고 뭐 하자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별도 통기관 없이 설치하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 게 이제 섹스티아 접속이라든지 소벤트 방식을 하면 되는데 용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죠. 섹스티아 접속은 어떤 말? 선회류 이런 말 나오면은 섹스티아 접속이고요. 또는 뭐 와류 이런 말 나오면 다음에 이런 말 나오면 섹스티아 접속을 설명을 했고 소벤트 방식은 기포 주입 장치 이런 말 나오면 소벤트 방식이고 별도 통기관 없이 요런 걸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누가 누구를 설명하는지. 교재로 정리하겠습니다. (325페이지) 325페이지에 18번 예제를 볼게요. 배수는 기구, 배수 수평주간, 배수 수직주간 순서로 이루어지며 광경이 작아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구에서 나와서 수평주간으로 가서 수직주간으로 가면 이제 점점점 커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광경이 커져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 2번 청소구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보니까 배수 수평지간에 청소구는 이래야 되죠. 청소구가 만약에 수평으로 간다면 어디에? 가장 위에서 걸러주고 청소구가 수직으로 되어 있다면 가장
아래쪽에 그쵸? 설치를 해달라는 말이죠. 청소구 수평지간일 때는 어디에서부터? 처음부터 걸러달라 때문에 최상단부의 설치. 만약에 수직지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최하단부가 되겠죠. 3번 봉수 유효 깊이는 50에서 100 숫자는 맞지만 단위가 틀렸죠. 미리 단위입니다. 4번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서 대기의 개방 배수 방식을 간접 배수를 한다. 맞는 말이죠. 간접 배수가 좋은 거예요. 직접은 서로 섞일 수 있으니까. 5번 각계 통기관은 기구에 넘친 선 150mm 위에서 접속한다. 326페이지 그 표에서 다른 거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세면기 DN32mm짜리 배수 그 정도. 세면기는 얼마? DN32mm짜리고 일반 건물일 때 1 DFU. 326페이지 가장 밑에 니은 기구의 최소 트랩 크기는 32mm 이상입니다. DN32. 327페이지 트랩 구조로 넘어가서 328페이지 갑니다. 그 그림 있죠? 눈으로 익혀두세요. 가장 밑에가 디프이긴 한데 밑에라고 가장 진짜 밑에 아니죠? 거기 위치고 디프와 웨어, 그게 봉수 깊이. 328페이지 하단의 표 사이펀 SPU 용접형 담을 수 있는 형태죠. 벨 드럼형. 그래서 329페이지 가서 관형으로 SPU 갑니다. SPU S트랩. 사이펀 작용 잘 일어나고 봉수가 쉽게 파괴되죠. P트랩, U트랩. U트랩, 가옥, 메인 트랩. 용접형 드럼 트랩, 싱크대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다란 거 동그란 거. 동그라미 5번에 벨트랩, 바닥 배수용. 지금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동그라미 6번에 특정 장소에서 쓰는 그리스 저집기는 기름을 모아주고 또 뭐 치과에서 쓰는 것도 또 블라스터 저집기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그 장소에 따라서 쓰는 게 조금씩은 다르더라. 갈로 3번에 금지 트랩이 있습니다. 기억에 가동 부분이 있는, 즉 움직임이 있는 부분은 안 된대요. 니은에 벨 트랩 안 된다고 했었고, 디귿에 정부 통기 트랩,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정부 통기 트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정부 통기 트랩이 무엇이냐 볼게요. 여기가 디프, 여기가 이제 위어가 된다고 치면은 요 간경에 몇 배, 요게 한 배, 두 배를 지나서 무엇을 통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간경 안에 요렇게 들어가는 통기관이 정부 트랩입니다. 거기 있죠. 정부 통기관이거든요. 즉, 요 간경의 두 배 바깥에 통기관을 해주는 게 맞고 두 배 안쪽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물이 갑자기 확 해서 출렁이게 되면은 물의 소용돌이 상태, 도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도수 현상이 발생했을 때, 물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 통기관 쪽으로 물이 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가 젖어버리니까 제 역할을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 달라. 그 떨어져지는 그 기준은 두 배를 해달라. 그보다 더 뒤에 만들어 달라라는 말이죠. 안쪽에 통기관이 올라가 버리면 도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통기관이 젖는 제 역할을 못할 수 있고 물이 역류도 할 수도 있고 하니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정부 통기 트랩 위어에서 배수관 직경 두 배
이내에 접속하는 건데 이내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330페이지) 봉수 파기 원인의 그림에 보니까 자기 사이펀, 흡인, 분출, 모세관. 332페이지 상단에 통기관의 설치 목적. 이거를 왜 설치하느냐? 동그라미 1번에 봉수보호, 2번에 배수흐름 원활, 3번에 기압변화 최소, 4번에 청결 유지. 그런가 보다 싶죠? 표가 나왔습니다. 하단에 각계 회례 도피 사이즈는 32mm, 배수관 구경의 2분의 1 이상. 결합은 누구였더라? 배수 수직관, 통기 수직관 두 개 연결해주는 게 결합 통기관이었죠. 필요한 반경 이상. 신정은 배수 수직관 연결해서 하는 건데 그 반경 이상. 말로써 익히기보다는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익혀주세요. 334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33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니 각계 통기관 어쩌고 저쩌고 동수구 배선 위쪽에 해달라는 말이고요. 335페이지 와서 루프 회로 환상 모두 같은 말인데 동그라미 2번에 7.5m 이내에 동그라미 3번에 수직 아니고 45도 각도 이내로 접속. 하단에 갈로 6번 동그라미 2번 도피 통기관은 회로 통기관에서 가장 끝에 역할은 회로 통기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동그라미 4번에 최대 기구 배수 부하 단위는 4DFU. (337페이지에) 습식 통기관 337페이지 갈로 8번에 습식 통기관의 337페이지 신정통기관에 동그라미 1번 배수 수직관의 연결 신정통기관 동그라미 2번에 배수 수직관 관지름 이상 했던 말들이죠. 동그라미 3번에 옵셋을 해도 되고 150mm 이상 높게 해달라. 338페이지 결합통기관 누구가 결합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339페이지 예제 22번을 볼게요. 22번을 보니 배수 수직관 내 압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수 수직관, 통기 수직관. 배수 수직, 통기 수직 했는 거 결합 통기관이죠. 23번 같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배수관 내 유입된 배수가 상부층, 하부층 낙하 속도가 더해서 가늘 때 속도를 종국 유속이라 한다. 2번에 도피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신정이었죠. 동그라미 3번 배수 수직, 통기 수직 연결하는 것은 결합 통기관이었고요. 동그라미 4번 모든 위생기구마다 되는 것은 각계고요. 급수탱크의 배수 방식은 뭐가 좋다? 간접식이 좋죠. 직접은 서로 해버리면 오염되니까. 1번이 맞는 말. 통기 헤더 그림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갈로 11번은 섹스티하고 갈로 12번은 소벤트인데 둘에 사용하는 목적은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었고 각각 키포인트 표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342페이지 청소구는 설명을 잠깐 하긴 하였지만 갈로 2번의 위치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익혀보세요.
343페이지 넘어갑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뭡니까?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다음 불용성 물질이 둥둥 떠 있어요. 뭔가요? 부유물질 SS. 오물 찌꺼기 스컴. 물에 녹아있는 산소양 DO. 용존산소죠. 단위는 뭡니까? ppm. 미생물 덩어리 활성온이. BOD 제거율 정도는 공식 아셔야 되죠. BOD 제거율 어찌 됩니까? 네, 유입수 분해 유입 빼기 유출 곱하기 100. (344페이지에) 오수의 수질 지표 뭐 다 영어로 나와버렸어요. 26번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BOD 제거율. 345페이지에 있는 그 표 조금 볼게요. 뭐 물리, 화학, 생물활적 있는데 뭐 비교는 현기성 방법과 호기성 세균. 산소를 좋아하는 아이는 누굽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아이. 호기성이죠. 현기성은 산소를 싫어하죠. 그러면 현기성에서는 거기 보니까 뭐 담아두는 무슨 조가 있어요. 그러면 현기성에서는 산화조, 부패조. 무엇? 하나는 산화조고 하나는 부패조에 각각. 부패조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얘는 산소 없이 삭히는 거고 얘는 산소를 넣어줘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기성은 산소가 필요 없이 부패되겠죠. 부패조. 호기성은 산소가 들어가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산화조. 다음 정화 처리 시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누가 길게요? 현기성이 정화 처리 시간이 깁니다. 얘는 사실 아무런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푹 한참 동안 걸리고 얘는 호기성 세균의 도움이 있죠.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다음 냄새 악취. 누가 냄새가 심할까요? 현기성 심하다. 악취가 심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냄새가 적고. 그 다음 정화 공간. 하나는 커야 되고 하나는 좀 작아도 됩니다. 누가 커야 될까요? 현기성은 정화 공간이 커야 되고 얘는 작아도 되고. 왜냐하면 미생물의 도움을 받으니까 뿌덕뿌덕 일어나니까 뿌덕뿌덕 내보내고 가능하더라. 처리 능력, 정화 능력. 우수 보통으로 했을 때 누가 우수할까요? 현기성이 우수. 얘는 보통. 그리고 얘는 기계 설비도 많습니다. 얘는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건데 얘는 기계 설비가 필요하죠. 임호프 방식 이런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임호프 방식은 누구에 해당될까요? 현기성에.
이런 말이 나오면 형기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뭐 폭기조, 산화조,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호기성이 됩니다. 아, 너 놀래라. 나 방송 나오는 줄 알았지. 너무 목소리가 잘생겼을 것 같아요. 누집 남장렌치. 345페이지 표 있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여과, 침전, 뭐 이런 것들, 화학적 느낌으로 아셔야 돼요. 응집, 중화 반응, 소독. 생물학적. 그럼 형기성 처리, 호기성 처리는 고기,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방법이죠. 다음 346페이지 한번 보시고 347페이지 위생기구 상식선에도 쭉 보면 되는데 갈로 2번의 위생기구의 특징에서 갈로 2번의 동그라미 3번 산알칼리에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독이질은 반응하지 않죠. 게다가 독이질이다 보니까 동그라미 4번 팽창이 안 되죠. 얘가 팽창 개수가 어떻고 작고 거기다 금속 박은 거 보신 적 없죠? 전부 다 실리콘 처리해놨죠? 즉 금속 배관과의 접속이 쉽지 않다. 다음 348페이지 대변기 세정 방식 참 여러 해에 걸쳐서 나왔죠. 세출, 세락 보시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정식 밸브가 가장 많이 나오죠. 세정식 밸브 특징이 뭡니까? 가장 좋은 특징 무엇이 있다?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탱크가 있다 없다? 얘는 탱크가 없죠. 탱크가 없고 다음에 얘가 물 탱크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물이 당겨지는 시간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연속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따로 그렇지 않다면 소음이 어떻습니까? 소음이 크고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얘는 무엇이 필요하다? 진공방지기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급수압력이 얼마였더라? 얼마 킬로파스칼이었는데 100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로 고치면 얼마? 0kg니까 100이었는데 3개 붙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니까 0.1 메가파스칼. 진공방지기 영어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버큐움 브레이커 같은 말. 사이펀식, 사이펀 Z, 이런 식 전부 다 이게 물이 휘돌아서 나가는 형태죠. 세정식, 여기에서 블로우아웃식, 같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블로우아웃식. 세척소 굽사기 큰 편, 소음이 크다, 주거, 호텔, 객실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시끄러우니까. 350페이지 표 있죠, 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이탱크식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옛날 집에 있던 거. 로탱크, 세정 밸브. 353페이지. 353페이지 오셔가지고, 관 재질의 특징 보시고, 그 중에서, 알칼리에 약하다, 콘크리트, 피복된다, 누구의 특징? 알칼리에 약하다 하면 그 중에서 누가 튀어나와야 됩니까? 연관. 전기 절연성이 엄청 좋다. 누굽니까? 전기 절연이 좋다. 거의 플라스틱이 이런 종류죠. 플라스틱 재질을 찾으셔야 돼.
경질 비닐관 또는 합성 수지관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취성이 크다, 충격에 약하다 이런 말 나오면 주철관. 난방배관으로 사용된다. 동관. 스케줄 번호 쓰는 거 누구? 강관. 번호가 클수록 두껍다 얇다? 두껍다. 동관은 어떤 기호를 썼더라? KLM. 가장 두꺼운 아이가 그 중에서 누구? K. 355페이지 밸브. 게이트 밸브는 무슨 밸브라고 합니까? 똑같은 말. 슬로스 밸브라고도 하고, 얘의 특징은 가장 크다 작다? 작다. 마찰 저항이 가장 작고 메인 밸브로 사용이 되고, 또는 지수 밸브로도 사용이 되고, 얘는 배관 도중에 사용이 되었죠. 다음, 얘는 배관이 이래 지나가면 밸브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 올렸다가 다시 돌려가고 다 넣었다 이래 하는 거거든요. 즉, 완전 개폐용. 돌려서 다 올리고 돌려서 다 내리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요거와 비교되는 것이 무슨 밸브입니까? 글로브 밸브, 또는 똑같은 표현 스톱 밸브, 또는 구형 밸브. 대칭적으로 얘는 안에 디스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때문에 물이 흘러갈 때 그 디스크에 부딪힙니다. 때문에 마찰 저항이 가장 크다. 근데 얘는 배관 도중에 사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방해가 되겠죠. 물이 흐를 때. 즉 얘는 배관 도중이 아니고 배관 말단에 사용을 하며, 다음 얘는 디스크의 상태에 따라서 유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유량 조절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얘는 물이 흐르는 길을 폐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한 개 정도 더 한다면 체크 밸브. 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량 조절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얘는 유량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유량 조절은 안 되고, 종류를 보게 되면은 했죠. 수직, 수평 다 쓸 수 있는 것보다 스윙형. 즉 얘는 다른 데 다 쓸 수 있을 때 수직도 되고 수평도 되고, 수평에만 쓸 수 있는 아이 누구였더라? 리프트요. 수평에만 쓰더라. 헷갈릴 수 있으니 여기 피어, 여기 피어. 음. 355페이지 밸브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게이트 밸브, 슬루스, 동그라미 2번에 오르내린다. 3번 마찰 손실 가장 적다. 동그라미 4번 완전 개방, 폐쇄, 시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래 걸린다.
356페이지 글로브 스톱 구형 이름도 다양하네요. 뭐로 넣을지 모르겠지만 다 익혀두시고 이번에 유량 조절 왜 안쪽에 디스크가 들어있거든요. 유로 폐쇄 동그라미 4번에 물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저항이 크다. 3번에 체크 역지 밸브죠. 역지 밸브. 체크 밸브 기호는 어찌 되었습니까? 뭐 이런 형식이었죠. 동그라미 1번 역지 밸브, 동그라미 2번에 한 방향으로만, 동그라미 3번에 수평 수직 스윙, 수평 리프트. 갈로 4번에 플러시 밸브, 세정 밸브 많이 했었죠. 주택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357페이지에 버터플라이 중간에 꼭 하단에 그림 있는 것처럼 날개처럼 생긴 게 물을 흐를 때마다 다다다다다 돌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90도 회전 개폐 저압, 동그라미 5번에 완전 폐쇄는 곤란. 하단에 갈로 6번 콕, 이거 어디 있다 붙어 있다 했습니까? 가스 배관에 콕 이렇게 돌렸다 했다 하죠. 그거 원뿔 구멍이 뚫고 뭐 플러그. 뒷면에 358페이지 볼 밸브도 있고 8번에 볼탭도 있고 급수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동그라미 9번, 갈로 9번에 359페이지 플로트 밸브 10번에 스트레이너 여과시켜주는 거죠. 360페이지 넘어옵니다. 예제 34번 밸브 설명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 맞죠? 2번. 글로브 밸브는 유체 저항이 크다라고 하셔야 되죠. 3번 버터플라이 중심적 원판 디스크 맞는 말. 4번 볼 밸브 그 가스 배관이랬죠. 핸들 조작 뭐 개폐 이루어진다. 5번 게이트 밸브 배관의 횡령 상하 이동 개폐가 이루어진다. 맞는 말들. 360페이지 펌프가 있는데 362페이지 터빈과 라인을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힘이 센 게 누굴까요? 힘이 센 거 터빈 펌프입니다. 힘이 약한 게 상대적으로 라인 펌프인데 때문에 뭐 볼류트 펌프라든지 또는 뭐 터빈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규모, 대용량 이런 느낌이고 라인 펌프 이런 거는 소용량, 소규모 건물 뭐 이런 식입니다. 깊은 물 속에 넣어주는 펌프 뭡니까? 보홀 수중 펌프. 보홀은 또 구분한다고 치면 모터가 물 속에 있어요?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는 게 보홀. 수중 펌프는 말 그대로 수중에 모터를 넣어두고 쓰는 거죠. 고형물 찌꺼기하고 뭐 정화조화나 뭐 집수정 이런 데 막 넣어두는 펌프 이름 뭘까요? 용어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논 플로그 펌프. 정화조나 집수정이나 찌꺼기 걸러내는 거. 찌꺼기. (365페이지에) 배관의 부식 원인 한번 봐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뭐 이온화 경량차 이런 용어. 즉 서로 다른 재료끼리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박지에 고기 구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부식인자, 수소 이온 농도 용존산소 있었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에 배관을 휘어요, 휘어. 그러면 사용하는 게 엘보나 밴드. 367페이지에 분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T 크로스 Y. 똑같은 라인을 접합할 거야. 그러면 니플, 유니온, 프렌지 소켓. 서로 다른 애 두 개를 연결할 거야. 그러면 레두셔, 부식, 이경 소켓. (368페이지) 기호 다 기억은 못하니 첫 번째 라인에 뭐 급탄관, 반탄관, 소화수관 정도, 옆에 있는 라인에 슬루스 밸브, 글로브, 전자, 앵글 체크 정도 쭉 해서 위생 설비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론 공급하겠습니다. 2주 남았죠. 수고하셨습니다.